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호박잎 사이즈 지금 재봤죠. 45, 5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슈퍼 호박입니다. 제가요 오늘은요 그냥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참고로 농사의 어떤 박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농사의 신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나름의 노하우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는데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노하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오늘 밭에 나왔어요. 아침에 나와서 그 살균제 처리를 했습니다. 작물들에게. 왜냐면 지금 수박, 오이, 토마토, 여러 가지 작물이 지금 수확을 앞둔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비가 온다고 방제를 안 해서는 안 되고요. 비가 오고 잠깐 그치면은 방제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살충제지만은 비 온 뒤에 이런 수박 이런 작물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그 넝쿨조임병, 마른병. 그 다음에 넝쿨도 마른병이 있습니다. 넝쿨이 이렇게 쭉 그 넝쿨에 금이 쫙 가는 현상이고요. 넝쿨조임병이라 하는데 그래서 역병도 많이 오고요. 토마토도 물론 역병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아침에 어제 제가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흰가루병 아침에 새벽에 나왔을 때 5시 반에 확인해 보니까 흰가루병이 살짝 찍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균제 처리를 했는데요. 살균제 처리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했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에 곰팡이에 관련된 이런 병이기 때문에 땅 바닥까지 흠뻑 적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충제는 또 작물의 잎에 골고루 하방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노하우가 있냐 이렇게 이제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옥수수가 있죠. 그죠? 중간에 작년 영상도 보면은 옥수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드문드문 하나 심었습니다. 이 옥수수는요 버리는 카드입니다. 버리는 카드.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옥수수를 수확해서 드시려고 하지만은 저는 이 옥수수나 예전에 즐겨 심었던 게 뭐냐면 아주까리를 많이 심었어요. 아주까리 심어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심어 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가 돌면서 이렇게 작물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물론 옥수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지금 한두 개씩 따 먹으면 됩니다. 그죠? 한두 개씩 이렇게 달려있는 거 따 먹으면 돼요. 이렇게 밑에 달린 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주작물의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은 그 얘기를 했죠. 그 울타리로 사용을 하라. 그리고 어떤 오이나 아니면 콩이라든가 재작년 영상도 있을 겁니다. 강낭콩 같은 경우 심어가지고 이 옥수수 대에다가 이렇게 옥수수 대를 이용해서 그 줄기가 타고 올라가서 말뚝을 밟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쭉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2배를 수확하고 5배를 수확하고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런 능력 없고, 다만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여름철 뜨거울 때 장마가 끝나고 장마 이때 시점에 많이 발생하는 고온에 의한 것을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작물들을 심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작물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돌 때 이쪽 저쪽 뒤에 이렇게 일정 시간 이렇게 막아준다는 겁니다. 이 옥수수 잎들이. 가장 심각한 게 그겁니다. 지금 참깨 같은 게 많이 심었죠. 물 조금만 가습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참깨가 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푹 주저앉죠. 어느 날 쌩쌩하는 것이 비 그치고 한 2, 3일 뒤에 해 딱 나면은 쫙 골아버려가지고 농사를 포기해야 되죠. 어떤 그런 역병들이 옵니다. 모든 작물이. 근데 역병이 오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언제 오냐? 장마철. 장마가 비가 많이 오고 고온 다습하고 온도가 높을 때 해가 쨍쨍 뜰 때 역병이 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옥수수를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 아주까리를 좀 심었는데요. 아주까리 작년에, 재작년에까지 심었다가 작년에 그 최종한 씨앗을 분실을 해가지고 못 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폭이 어디서 얻어와서 심었는데 씨앗을 또 받을 겁니다. 그게 아주까리를 심으면 어떻게 뭐가 좋냐면요. 그늘을 크게 만들어 줍니다. 한 2m, 3m 이렇게 아주까리를 키웠을 경우 넓게 이렇게 그 그늘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까리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 그 나물 순이 있지 않습니까? 나물 순을 이렇게 상순을 뜯어 가지고 그걸 볶아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시청자님들이 어떤 여름에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러니까 사이짓기라고 하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십시오. 이렇게 박힌 저것을 심어 놓고 수확도 하고, 그리고 저 작물을 가지고 어떤 그 지주대를 사용한다든가,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얘기한 대로 저렇게 그 그늘을 만들어 주변에 있는 내 주작물의 그늘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꼭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비가 엊그저께까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온 뒤에 바로 지금 어떻게 했느냐? 살균제 처리를 오늘 아침에 나와서 했어요. 살균제 처리를. 요것도 저깁니다, 망고수박. 그래서 이런 내가 작물을 재배하면서 작물 특성에 따라서 이런 재배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호박을 심어도 심는 장소에 따라서 잘 되고 망하고의 어떤 승패가 갈린다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구덩이 파서 이렇게 물을 담아 놓아서 가뭄에 이렇게 사용할 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밭을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자리가 뭐냐면 상추도 있고요, 갓도 있고, 갓이네요. 좀 요것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뽑지 않고 꽃이 펴서 씨앗을 떨구면 이렇게 냅두는데요. 이렇게 요걸 어느 정도 아무것도 제가 당분간 심지 않습니다. 얘들이 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기 거는 전부 다 뽑아서 버릴 거고요. 여기는 냅둡니다. 여기 고랑에는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요. 밭에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다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웅덩이를 만들다 보면은 어쨌든 달팽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고랑 있지 않습니까? 고랑에 이 열무를, 그리고 얼갈이를, 이거 배추입니다. 이거 배추를 얘들을 키워서 일일이 집중적으로 달팽이가 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팽이 약이 있죠. 달팽이 약 그냥 한 숟가락 탁 던져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던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보이시죠? 이런데 이렇게 있습니다. 요 꼬랑에도 있고요. 이렇게 요 꼬랑, 그죠? 얘들을 최대한 길러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식재될 자리고요. 그럼 얘들을 최대한 길러서 요 사이에다가, 이건 버리는 카드입니다. 이거 그냥 여기다가 달팽이야 툭 던져 놓으면 된다는 거. 이것도 농사를 짓는 어떤 노하우입니다. 지금 저기 옥수수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만한 지금 이런 옥수수들이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못 심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 옥수수를 영상 올릴 때, 오이 넣고 올릴 때 심어놓은 곳인데, 이만큼 자란 지금 모종들이 계란판에 심어가지고 지금 한 판을 해놓은 게 있는데 옮겨 심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옮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심어놓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장마 끝나고 심을 건데, 그러면서 심어놓으면은 장마 끝나고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드문 심어놓게 되면은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그냥 늦가을에 따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들이 그 넓은 잎들이 내가 어떤 작물을 씨앗을 파종했을 때 그늘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옥수수 따먹고서 찬바람 불 때 쓸모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베어버리면 됩니다. 베어버리면. 지금 준비를 해놓고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들 보시죠. 아까 보였던 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달팽이가 엄청나게 꼬일 겁니다. 그런데 꼬이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달팽이를 한 번에 이제 몰아서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이제 빠졌는데요. 지금 그 호박이 있지 않습니까? 호박을 나는 호박 말랭이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그 호박잎 있지 않습니까? 호박잎 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비싸서 참 사드시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호박잎 같은 호박잎 쌈이. 그랬을 경우 지금 심으십시오. 심으면요, 심고 어떻게 하느냐, 심고서 이파리가 한 10대장 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쭉 뻗어 나가면요, 대가를 딱 잘라버리십시오. 앞에 그 생장점을 딱 끊어버리면은 이파리 하나당 그 저기가 나올 겁니다. 겹순이 나오면요, 그 겹순을 다 길러버리십시오. 그러면 애호박 엄청 많이 달려요. 애호박 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호박잎 순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잘라서 드시면 돼요. 그럼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 호박잎 앞에 호박이 달렸을 때 요만하게 탁구만하게 해서 그때는 자르지 마, 커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좀 약간 그 복숭아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 착가가 됐을 때 자르는데 바로 밑에서 자르지 말고 이파리 두세 개 남기고, 그러니까 호박이 달린 부분에서 위쪽으로 두세 개 남기고 딱 잘라버리십시오. 그래서 나머지는 호박잎을 채취해 드시면 낙가율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박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호박 말랭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금 딱 파종하면 적기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영상을 찍고 했는데 올해는 엊그저께 그 영상 제작을 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깻잎이 있습니다. 그죠? 깻잎을 이 한 포기를 튼튼하게 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깻잎을 이렇게 순을 딱 끊어버립니다. 여기를 여기 끊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깻잎에 보여드릴게요. 깻잎 한 장마다 겹순이 납니다. 이 겹순을 이 작았을 때부터 관리를 해놓은 겁니다. 밑에서 커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작년에 보셨죠? 그 깻잎 그 나무 하나가 작대기보다 더 굵게 해가지고 그거 한 포기면요, 깻잎 나물 볶음 못 드십니다. 다 아마 그 이렇게 둘레로 한 2m 3m까지 이렇게 키우고 두께는 이 정도 됐으니까요. 지게작작이 저리 갈아 했어요. 그래서 요거 두 포기만 심어 놓으면은 아주 좋다는 거. 그래서 관리는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상순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끊으면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순들 나온 거. 그 대신 얘들을 빨리 따주면은, 이것을 따주면은 이 큰 잎을 따줬을 경우 얘들이 빨리 큰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한 두세 포기 심어 놓고 그리고 다 따 드시고 뽑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내두시죠. 그러면 내년 봄에 남들보다 빠르게 모종도 확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비 온 뒤에 비료를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확기를 앞둔 작물의 어떤 그 예방 차원에서 그 방제를 해주는 것, 병해충 방제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하면요, 좋아요 팍팍 눌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